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이번 7월 증시는 일본의 경제 제재, 경제 보복이 시장의 악재로 크게 부상하면서 종합 주가 지수를 크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패닉에 빠지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칼럼이나 그리고 증시토크 유튜브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감정이 섞인 강한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모두 증시가 약세장을 겪으면서 자, 일본발 악재에 대한 부담이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악재다운 악재를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한 분들이 그리 많지 않고요. 자,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투자 원칙들을 모두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자, 악재다운 악재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요.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왜 투자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냉정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 제법 큰 폭의 하락, 정말 엄청난 하락장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시기는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죠. 자,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 증시의 체질도 바뀌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엄청난 폭락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일까? 자, 한 2, 3년 전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 금융투자협회에 지금은 그 메뉴가 숨겨진 것 같습니다만 운용력들, 펀드 매니저들의 자, 뭐 나이라든가 경력, 기간 이것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숨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운용력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자, 운용력은 펀드 매니저를 이야기합니다. 자, 2017년 5월 당시 그 비중이 56%였습니다. 자, 100명이 있으면은 56명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력을 쌓은 매니저였습니다. 100명 중에 46명만 금융위기를 겪은 펀드 매니저인 것이죠. 자, 이 비율이 지금 2019년 중반이니까요. 자, 2년이 지난 지금은 대략 60%대 중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2008년 금융위기처럼 악재다운 악재를 경험한 펀드 매니저는 100명 중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악재다운 악재를 보지 않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증시가 조금만 하락해도 운용력 본인이 패닉이 빠지고 나 이런 경험 한 적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이 많은 펀드 매니저가 볼 때는 야, 이 정도면 별거 아니야 라고 싶은 게 경험이 없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엄청난 폭락장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7월에 일본발 악재도 그렇고요. 5월 달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될 때 이 모든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하물며 개인 투자자는 더 그 비율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왜냐? 개인 투자자의 특성을 보게 되면요. 한번 엄청나게 큰 하락장이 오게 되면 싹 물갈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큰 하락장이 올 때 공포심리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아예 도망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강제청산 등으로 해서 투자 자금 자체가 회복되지 않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주식시장에서 원치 않게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큰 하락장이 오고 나면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떠나고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유입되게 됩니다.
자, 이게 2008년에 엄청난 물갈이가 한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2010년대 들어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출렁출렁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렁출렁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또 그때마다 시장에서 이탈하고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유입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몇 년만 반복돼도요. 시장에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는 경력이 몇 년 안 되는 몇 년 안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남게 됩니다. 참 그렇다는 얘기는 2008년 금융위기 자체를 경험한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주식 투자 책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퀀트 연구를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두 다 경험했다. 자, 그까짓 거 나는 악재에 대한 경험 다 쌓았어. 그리고 그에 대한 각오도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 실제 요즘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책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눈으로 보시고 그때 당시 MDD가 엄청나게 높구나. 마이너스 한 40% 그까짓 거 각오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런 현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요즘 좋은 서적에 나와 있는 문구 한 구절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에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나심 탈레브가 이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왜 가상 경험과 실제 경험이 다르다고 말하는 걸까? 실제 경험은 위험이나 희생을 수반하지만 가상의 경험은 위험이나 희생을 수반하지 않는다. 위험이나 희생이 완전히 배제된 경험은 진짜 경험이 아니다. 책이나 시뮬레이션으로만 경험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로만 보았기 때문에 어떤 악재에 의해서 시장이 크게 밀리는 것을 숫자로만 보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막상 엄청난 악재가 눈앞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것을 몇 배 더 증폭해서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입니다. 자, 당장에 이번 달에 일본발 악재를 대할 때 여러분들 투자 심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거나 혹은 일본 때문에 제2의 IMF 사태 온다. 이런 이야기만 귀에 쏙쏙 들려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재에 대한 실제 경험이 없는 문제가 투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연구도 끝냈고 이거 이제 이 방법대로 하면 투자 좋은 성과 있겠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가상 경험은 다 했어. 자, 뭐 나쁜 일이 있더라도 버티면 존버하면 대박이야. 고고싱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새로운 악재가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은 악재가 발생했네.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는데 내 연구 자료에서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겪고 보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시뮬레이션에서 겪었던 그런 심리 상태하고 전혀 틀리다. 내 마음이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러한 심리 상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각축 약 올리죠. 식구들이 그 봐라 주식 투자해서 손실만 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뭐 주식 좀 한다는 지인들은 주식 투자는 융통성이야. 융통성을 살려야지 사람이 왜 이렇게 뻣뻣해. 뭐 이렇게 약 올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전략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포기하고 싶어. 이런 마음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전략을 아예 포기하거나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꼭 반복됩니다. 자,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저분 해지는 전력만 남게 돼요. 자, 아예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버티면서 전략을 나는 나름대로 수정 보완해야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발생되게 되고, 실제 지금 현재 이런 일을 경험하고 계신 시청자님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7월 하락장 볼까요? 만약에 이번 하락장이 제법 깊게 나왔다. 그래서 마음에 막 갈등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사용한 기본적인 전략이 있는데 여기에 융통성 넘버원을 추가해서 새로운 전략을 투입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저 상황에서는요, 융통성 넘버원을 추가한 그 전략 같은 경우 검증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자, 24시간도 안 돼서 24시간도 모질라다고 바로 투입을 시킵니다. 자, 투입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시장이 상승을 했다. 자, 융통성 넘버원을 넣었을 때는 지금 뭐 손절매를 해야 돼, 뭐 이런 로직이 좀 들어갔겠죠. 자, 그 이후에 만약에 증시가 반등했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시장이 반등하면 패닉에 빠집니다. 전략을 바꿨는데 바로 이렇게 또 바뀌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융통성 넘버원을 추가해요. 자, 이렇게 한 달 사이에도 2번의 융통성 추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 한 달에 2번씩 융통성을 추가하게 되면요, 1년이면 24개의 융통성이 추가되어야 되고 2년이면 거의 50개에 달하는 융통성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어떤 전략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 이런 상황을 거치게 되면요, 기본 전략 주변에 너저분한 뭐 융통성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예외적 케이스, 예외적 케이스.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만 이거 다 투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독만 됩니다. 이런 때는 또 어떻게 하지? 이게 추가되면은 1년이면 50개, 2년이면 100개. 결국 전략은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이건 전략이 아닌 것이죠. 자, 이게 고상하게 이야기해서 전략적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실제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감정적인 투자로 일관하는 상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좀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본의 경제 보복, 경제 제재. 자, 이 악재에 대해서 요즘 시장에서 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고, 뭐 요즘 보면 일본 책임론이 아니고 이게 뭐 참 말도 안 되는 책임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상황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참 답답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 악재를 보면서 사람들은 사상 유례 없는 악재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심각한 제2의 IMF 요 이야기가 제법 많은 농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호사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자, 과거 악재를 책과 시뮬레이션 상으로만 접하다 보니까 이번에 발생한 악재들이 정말 크게 느껴지면서 혼란과 패닉을 심리 상태에 만들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투자 원칙, 본인이 세운 투자 원칙을 강하게 지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 원칙을 만드셨을 때는, 자, 그냥 만든 게 아니죠. 심사숙고하고
검증하고 여러 가지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전략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제 매매를 하고 어떤 보유 기간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다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전략이고 뭐고 다 사라지게 되죠. 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투자 전략 다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하셨을 때의 그 전략이 오히려 더 강한 투자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자, 융통성을 추구한다고 저 기본 전략에 뭐 주저리 융통성만 가미하게 되면 이건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원칙을 강하게 지키시면서 투자 마인드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가지시는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 이번에 조정장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요 정말 양호한 수준입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요 하루에 두 자릿수 하락률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한 달에 두 자릿수 하락 발생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담담하게 투자 심리를 단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또 비유를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책과 시뮬레이션으로만 과거 악재를 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로 실제 투자 현장에 나왔을 때는 마치 경험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 수영에 맞들여 있다 보니까 수영으로 비유를 들자면 책과 영상으로 수영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공부를 했지만 막상 어린이 풀에 들어가기만 해도 작은 물살이 무슨 바다의 파도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 투자자분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작 자체는 강한 투자 마인드로 시작을 했어도 투자 마인드 자체는 매우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악재가 와도 이거는 지구를 멸망시키는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악재, 실제 현실에서 쏟아지는 악재를 거치고 나면요 단단해집니다. 손에 무거운 것을 계속 들면 굳은 살이 배기듯이 점점 투자 마인드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투자 마인드는 점점 힘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투자 원칙을 여러분들이 세우신 투자 원칙을 강하게 지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십 년간 실제 악재를 대하면서 생존해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지혜. 자, 그분들한테 조언을 얻으십시오. 뭐 저 같은 경우 20년 됐으니까 수십 년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주변에 그런 지인이 있다면요. 그때는 어땠는지, 저 때는 어땠는지 한번 조언을 얻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러펀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아침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클리앙에서 성수야, 너의 영상이 어떤 분이 글로 소개해줘서 클리앙에 올라왔어. 하면서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자, 영상 공유해주신 그 애청자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마음 힘입어서요.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